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위는 홍준표, 3위는 유승민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 경선 결과를 승복하는 연설을 통해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선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희룡은 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당이 원하면 선대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4명의 대선 후보로 압축될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 황교안 전 대표 등이 거론됐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이 4강에 들었습니다. 이건 당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과 비슷했던 것이 바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맞붙었던 70%를 넘는 당원 투표를 기록했던 바로 그 한나라당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때도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1위는 이명박, 2위는 박근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4위가 홍준표였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에 비해서 표차는 많이 났지만 3위를 기록했던 원희룡 후보. 자, 당시 홍준표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이 다 4안에 들었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윤석열과 유승민이었습니다. 자, 나이로 봐서도 4강에 든 사람들 중 원희룡이 가장 젊습니다. 서울법대 82학번입니다. 윤석열은 79학번이고 홍준표, 유승민은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의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공천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가 누구를 지명하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천위원회의 구성 역시 윤석열 후보의 뜻에 많이 좌우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준석의 종로 출마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종로 출마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민주당의 교란작전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본인은 노원병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될까요? 자,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원희룡 종로 후보, 국회의원 후보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어울린다는 그런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이 이준석 대표 후임 새 당대표가 이미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 원희룡 대표, 원희룡이 차기 당권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이미 후보로 출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홍준표를 누르고 3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서울 양천 갑에서 3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제주도지사를 한 7년 정도 하는 동안에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가하면서 다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과 함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원희룡의 종로 출마 가능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종로에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원희룡은 새로운 당대표, 이준석 후임 당대표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원희룡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얻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 중앙정치 복귀에 화려하게 컴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에 비해서 원희룡은
윤석열과 상대적으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가깝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 원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원희룡 전 지사 차기 당권 1순위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특히 그럴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정말 선전했습니다. 몇 달 전에 비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번에도 지지율은 국민 여론조사는 10%포인트 이상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당권, 그러니까 당 투표율에서 23%포인트 정도 졌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윤석열 후보가 탄생한 겁니다. 자, 원희룡 전 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선 내내 걸음걸음 부족한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때론 질책으로 때론 격려로 저 원희룡을 재발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경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 원희룡 기꺼이 윤석열 후보와 원팀이 되겠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선대위 합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홍준표, 유승민보다는 원희룡이 상당히 원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홍준표 지지자, 유승민 지지자 다 안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의 결집도는 원희룡 전 지사가 제일 강할 것 같습니다. 자, 2000년부터 서울 양천갑에서 3선을 했습니다. 2014년 제주도지사직에 올라서 중앙정치에서 멀어졌습니다. 한때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한 명으로서 이 원조 개혁보수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제주도정을 맡은 7년 동안은 소장파 원희룡의 대중적 이미지는 잠시 잊혀졌습니다. 이번에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할 만한 인물들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안 나온다고 했고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서초갑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군데서 한 많으면 대여섯 군데, 최소한 4군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에 이 종로 선거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이 나간다면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종로 선거에서 만약 국회의원으로 다시 배지를 달고 입성한다면 사선 의원으로 당대표에 출마하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